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탈식민주의라는 방법론으로 몇 편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식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던가 또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르 또는 일본식 심파적 정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그렸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사는 큰 틀로 그 흐름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가령 나온교회 아리랑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을 심파적 정서 속에서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같은 영화 역시 해방 직후 또는 분단 직후, 전쟁 직후 피폐한 상황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어떻게든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는 방법론 속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무언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규의 태극기 날리며 같은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는 분명히 한국의 분단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그 역시 미국의 장르 전략, 블록버스터 전략 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약간 부조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봉준호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지점이 탈식민주의로 봤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 저는 괴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괴물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의 어떤 장르 영화인 그 재난 영화, 디제스터 필름 또는 괴수 영화 틀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틀을 다 깨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괴수 영화라면 처음부터 조스, 마지막에 조스를 보여주잖아요.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근데 봉준호는 처음부터 괴물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이러면 그 괴수 영화 치고는 굉장히 기이한 영화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재난 영화. 보통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재난을 극복하고 결국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괴물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마지막에 10대 딸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난 영화에 익숙한 컨벤션으로 보면 이 영화는 정말 이상한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봉준호는 재난 영화나 괴수 영화 컨벤션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몰라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봉준호는 장르 컨벤션을 가지고 와서 익숙한 장르 틀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봉준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봉준호 영화가 전 세계에서 평가받는, 그러니까 유럽 예술 영화, 유럽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만의 유럽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유럽에서 높이 평가받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는 그 사이에 한국의 상황을 집어넣어 버리죠. 정치, 언론, 보건, 이 모두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 상황들, 한국에 문제가 생기지만 한국의 대통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도널드 하사라는 미국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바로 해버리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나와서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은 에이전트 옐로우를 바로 실험을 해버리죠. 거기서 고통받는 것은 아이가 괴물에게 잡혀있는 최하층의 가난한 기층 민중들이죠. 그 민중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보다 더 가난한 기숙하는, 노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운동했던 그 친구는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런 하층민들이 결합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딸은 죽었지만 딸이 살려낸 세주를, 그 가난한 아이를 매점에서 같이 함께 밥을 해 먹이면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바이러스가 없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발로 꺼버리죠. 미디어, 그 미디어를 전파하는 미국, 보건, 한국 정부,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영화를 봉준호는 만들어 버립니다. 그 용기, 그 부분이 바로
탈식민주의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신자유주의가 구축돼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빈익빈 부익부의 그 엄청난 무죄들을 영화는 노골화된 시각적 스펙타클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난장판이 된 이야기 속에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미국의 원제 같은 인디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봉준호는 분명히 그 안에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까지 같이 결합되어 버리죠. 그래서 기생충은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근 본 영화 중에는 저는 강철비가 그런 어떤 탈식민주의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강철비 2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철비 2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짱이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남북 분단 문제를 남북만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이 끌어들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한 발 물러서고 북한, 일본, 미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거의 악의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독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수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트럼프, 아베, 김정은, 시진핑 마찬가지죠. 8년 이상이 다 지배하고 있고 할 말 다 해버리는, 변화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영화는 노골적으로 그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갈 때, 일본이 보수가 돼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때, 북한도 역시 그럴 때 우리의 설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마치 풍자 희극처럼 첩에 정말 노골적으로 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영화가 그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영화가 어느 순간 잠수함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 영화를 갈 때, 거기서부터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남한이다,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하나가 돼서 미국 공격을 피하고 일본의 공격을 피하면서 결국 남한 영해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그 틀 이야기를 보여줄 때 이 영화는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할리우드 장르 틀 속에서 가지고 와서 그들을 풍자하고 장르 틀, 전투 영화, 배틀 필름 속에 풀어주면서 결국 하나로 묶어내는 그 방식이, 그 배짱이, 그 서사 전개 내용이 저는 탈식민주의로 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 땅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탈식민주의를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영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고 예의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볼 때 주체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소나 유튜버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